금투세를 유예를 하면 그동안 민주당이 사모펀드 업계한테 정치자금을 많이 받았을 텐데 네. 대가 하나도 못 주는 거잖아요. 꽝 대신 닭이네요. 다른 대가를 줘야 되는 거죠. 네. 고려안을 넘기겠다. 지금 아까 채팅창에 예. 고려안 넘어가면, 중국에 넘어가면 우리 2차 전지는? 이라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정부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예. 매국노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파트원부터 이제 인버스나 헤라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하는 네.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주가 조작에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주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갖고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 아니 그렇지 않다. 거래세가 없어지면은 주가 조작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한참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막 딴 얘기 막 지금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그만 좀 얘기하고 빨리 질문하라고.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김영한 막 제지하는데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얽혀갖고 그 사단이 터졌다. 아. 그러니까 이 인버스다 이거 발언한 것도 다 이제 제가 이제 역할이 지분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중국 시장에 우리가 수출이 줄어들어갖고 나빴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는 없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작년 얘기고 작년에는 장 좋았어 바보야. 작년에 9% 15배 올랐다고. 지금 중국 시장에 수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네. 작년에 반도체가 폭락했잖아. 반토막 났잖아. 반도체가 반토막 나갖고 중국 수출이 줄어든 걸로 통계가 잡힌 거야, 이 등신아.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푹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푸시 아니고요. 선물 매도고 순매수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허점이 너무 많아. 허점이 너무 많아. 큰일 하셨죠. 이거 한 방울 끝장났어요. 인버스를 한다면서 난리가 났어. 이거 얘기할 때. 오, 인버스! 인버스 당선 그때 보자. 개난리 고생하네. 윤봉기로 사 심정을 하겠다. 아,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진짜. 네. 결국은 이제 이게 끓여서 그런 건데, 그 계기를 만든 사람은 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김병국을 터뜨려갖고. 오래간만에 마이크 잡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막 아는 거 막 얘기하고 싶은 거 막 질문 기다리다 지치거든요. 짜증나거든요. 얼마나 짜증났겠냐.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이 인버스라는 입에 담았을 때 말을 담고 말았어. 멋지다 씨발 새끼들. 진성준이가 이제 개인이 주식 싸게 팔아도 외국인이 산다. 인간이 국장은 세금 물리고 미국 주식은 비가 살 테니 거기 가라. 사실 여기까지도 좀 찾기 힘들어요. 예. 불불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타를 친 거라니까. 이강일 의원이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가 악영향이란 데이터 있냐? 이재명 지금 국내 주식 사지 마라. 하고 마지막에 김영한이 이날 인버스 소철해가지고 작살났다는 거죠. 국장이 잘 돼야 이제 기업들도 잘 되고 나라 경제가 이제 발전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민주당 전체에 없어서 그래요. 부동산은 올라서 백해무익한 거고 네. 주식은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증시를 부양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딴 나라들은 다 올리려고 막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사람들이 더 열받는 거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여기에 네. 이제 댓글들이 이제 막 다시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황린이 몰라 배웠습니다. 제2나시상부와 축하는 대학린이님 어명으로 오라를 받아라. 성지순례 왔습니다. 대학린이 마마. 선생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보신 건가요? 여기가 힘들겠습니다. 을사오쇼술 예언하신. 일사오셔서 예언하신 대학린. 여기 열풍입니다. 열풍. 진성준과 김영한은 왜 그랬을까? 김병욱 의원이 오래간만에 마이크 잡으니까 자기 아는 거를 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끌켜갖고는 니만 야 주식 아냐 나도 한다. 나 인버스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 인버스도 알고 선물숍도 알아. 이거 얘기한 거야.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가 사모펀드 로비 때문 처벌받을 것.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부로 떠들어대는 소위 주식 전문가의 유튜브를 본 분들이 문자를 보낸 게 아닌가 싶다. 전혀 근거가 없는 사모펀드 로비설을 떠벌린 문제의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처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전북대 법학과나 이걸 그렇게
이거야. 떠벌림 뭐 이런 거. 떠벌린 문제의 주식 전문가는 내가 법적 조치했다. 예. 법적 조치만 하고 끌켜갖고. 아, 왜 끌키냐? 끌키면 안 되지. 큰일 하는 사람들 끌켜가고 될 일이냐고. 더 인식하죠. 인식하게 됐죠. 예. 전무때 법학과를 나오셨구나, 저분이. 이러면서 몰랐던 사람들도. 옛날에 내가 막 얘기할 때는 에이 설마 이랬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진짜인가라고 더 생각이 됐다는 거죠. 나야 뭐 고맙지만 스스로 무덤을 봤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상법 개정도 중요하구나. 이소영 의원이 막 인기가 있을 때 제가 가수형 막 이렇게 띄워주니까 이제 얘가 활용해야지 해갖고 3프로 TV 나와서 방송할 때 상법 개정 막 얘기하니까 상법 개정도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보통 넘어가지만 나는 전현이 왜 상법을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하고 그 의도를 나는 궁금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슈카가 금투세 사모펀드 기존을 방송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소영이 상법 개정 얘기한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승윤은 딱 시작하자마자 영풍이 MBK하고 손잡고 고려한 경장학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 상법 개정이 이 MBK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하고 다 관련돼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다 계획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은 금투세 폐지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9월 9일, 여기 9월 10일 방송이고요. 하루 전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창기업지주 소액주주 대표이자 한투현 이사 이용훈. 요번에 이제 그 마지막에 끌려나간 그 사람이에요. 최근에는 테라젠 이텍스 소수주주 대표도 맡게 되었네요.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감투가 많으시네요. 예. 감투를 왜 얘기를 하죠? 네가 한투현 이사인지 아닌지 안 궁금하다고 왜 앞머리에 그 얘기를 달지? 자기 말에 무게를 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다들 그날 뜨악했어요, 진짜. 금투세 폐지를 한다고 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 그 워딩 그대로예요.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 유예라도 확정된 후에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시점입니다. 그 밑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기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이사충실의 의무 상법 개정. 특히 이사충실의 의무 상법 개정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강력히 추진하는데 안 그랬어요. 민주당은 손도 안 대고 있었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으나 기업들의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주저하고 있음. 이 똑같은 워딩을 이소영 쌍년이 자기네 페북에 똑같이 썼었다고 이거. 무슨 얘기죠? 한패였다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한태원 분위기를 몰고 가자. 이렇게 간 겁니다. 이거 처음부터. 작전이 딱 빤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이거? 민성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반대를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한태원 이사 이용훈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금투세에 관한 한 민심이나 여론에서 삿바 싸움에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사 충실의 의무 등 많은 소액주주들의 정책을 내놓겠지요. 이 또한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하다면 받아야죠. 이번 참에 금투세 해결되고 이사 충실의 의무 상법 개정 2012년 여야가 합의한 전자투표제 의무화라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위기를 조성하잖아요. 분위기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한투현 이사 이용훈입니다를 계속 앞에 박는 거 아닙니까? 예. 이용훈 이사 정신 차려라. 당신이 한투현 이사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하여 한투현 카페에 자유롭게 의사개진하는 깨어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한투현 이사인데 뭐 어쩌라고 새끼야. 그 한투현 글 쓰려면 그 이사님들한테 이제 다 도장 받고 그 취지에 맞는 글 쓰고 뭐 그래야 되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당신 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건 당신이 더 잘 알고 있겠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여든 야든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을 지지하고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해치는 쪽을 비난하고 쌍욕하고 하는 거 아닌가? 당신도 금기당 일원인가? 아니면 정치병자인가? 큰 싸움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의 공적인 민주당을 편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작 소리 쳐듣고 싶지 않으면 행동거지 조심하라. 이렇게 썼다는 말이야. 나는 세작으로 생각했었어요. 처음부터. 커뮤니티에는 이제 그 글 쓴 사람 그 아이디를 눌러보면 그 밑에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글을 쓰는지가 다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 쭉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난 다 확인하고 있었지, 처음부터. 정신 차리라고, 새끼야. 어디서, 세작질이야, 이 새끼가. 혼자만 하면 보통 잘 안 되니까 팀을 짜서 티키타카를 해요. 한쪽에서 이제 이소영 막 빨고 막 띄우고 하더라고. 예, 상법 개정 관련해서 연결하려고 그런 거지. 한쪽에서 이소영 빨던 새끼들 정신 차려야 역할 놀이를 한 거라고. 금투세 찬성 역할을 맡은 이강일 의원놈이 이렇게 실토하고 있지 않냐. 시발 쌍년 이소영 또 멀리 일려고 했던 새끼들은 천하의 개돼지 시발 새끼들이다. 이렇게 제가 욕을 한 거죠. 예, 욕을 해야 이제 강하게 각인이 되니까.
김용남은 왜 이러냐? 김용남이 사모펀드 이익단체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사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고려한 인수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막 얘기 나오고 할 때 이제 김용남이 방송에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새끼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9월 24일 날 토론회 끝나고 나서 진성준이 올린 글이 바로 이겁니다.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디베이트 결과는 첫째, 금투세 제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둘째,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두 견해로 갈린다. 셋째,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계조 구성과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결국 유예로는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서 주식시장의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시행료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지적돼요. 처음에 이 냄새를 누가 풍겼냐면 9월 9일 날 3프로TV에 출연한 이소영이 처음 얘기를 거기서 했다는 겁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밸류업을 얘기하는 거, 금투세 폐지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혹세무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역할극이요? 역할극, 예. 상법 개정으로 가기 위한 역할극.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상법 개정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의도가 뭐죠? 사모펀드한테 이익 주기 위해서? 그렇죠. 금투세를 유예를 하면 그동안 민주당이 사모펀드 업계한테 정치자금을 많이 받았을 텐데 네. 대가를 하나도 못 주는 거잖아요. 꽝 대신 닭이네요. 다른 대가를 줘야 되는 거죠. 네. 고려안을 넘기겠다는 거죠. 지금 아까 채팅창에 예. 고려안 넘어가면, 중국에 넘어가면 우리 2차 전지는? 이라고 댓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정부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예. 매국노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네들한테 주기로 한 거는 박순혁 작가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갖고 못 주게 됐지만 다른 걸 줄 테니까 좀 입을 닫아달라 하고 지금 고려안을 떠넘겨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갔을 때 한편에서 와, 금투세도 폐지하고 상법도 개정되고 하니까 만세,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갖고 얘가 벌써 작업을 했다는 거죠. 얘들이. 이강희 의원의 찬성 쪽에 있었잖아요.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조건부 시행론은 상법 개정이 전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강행론도 상법 개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국장이 미장처럼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국장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체질이 안 되는데 약 놓고 주사 놓는다고 부양이 되겠는지요? 이거 얘기가, 이 워딩이 좀 낯에 있지 않으세요? 이 워딩이 네. 금투세 폐지를 한다고 해서 한국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워딩하고 동일한 워딩입니다. 지금 체질이 안 되는데 약 놓고 주사 놓는다고 부양이 되겠는지요? 상법 개정을 해야 주가가 올라간다. 아까 이용훈 그 이사 그 쓴 네. 것도 금투세 폐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법 개정을 해야 주가가 올라간다. 네. 이소영 의원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한국 증시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금투세 폐지만 갖고 안 되고 상법 개정을 하고 해서 주가를 올린 이후에 금투세 도입을 해야 된다. 동일한 워딩이라고. 동일한 워딩을 쓰는 네. 애들은 한통속이란 말입니다. 상법 등의 개정으로 주주권이 강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만 크고 지속적인 상승장이 됩니다. 그래서 금투세 시행이 예고되어 있으니 더 중요한 상법을 패키지로 묶자는 겁니다. 패키지로 묶을 생각을 애초부터 한 거고, 그 패키지로 묶자는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이소영이 9월 9일 날 3프로TV 나가서 하는 거고요. 3프로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상법 개정을 해야만 코스피가 올라간다 하는 프로파간다를 지속적으로 밀었던 데가 바로 3프로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있고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주요 이사들은 행동주의 펀드들이었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다 연결되잖아요, 이게. 실물 견제는 저항이 심해서 하나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참에 동시 진행해야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을 먼저 하자는 것은 더 큰 저항이 있습니다. 개별로 가자는 것은 수십 년간 똑같은 이유로 하나도 이룬 게 없습니다. 잠시 좋다 마는 것보다 쭉 좋은 근본적인 방안을 하자. 이렇게 호소 곱하기 10 하는데도 안 먹히네. 꼭 상법을 넣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억지스럽게 예.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예. 빤히 보이잖아요. 자, 이래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고 할 건가. 결국 여론이 밀리니까, 주로 나 때문에 계속 밀리니까 이빨을 숨기고 있던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등장한 거죠. MBK 그리하여 공개 매수는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기회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등장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요거 얘기하고 이틀 뒤에 슈카가 고려한 특집을 하겠다.
쎄하네요. 예, 예. 쎄해서 경고하시니까. 예. 조심하라고, 새끼야. 내가 눈은 부릅뜨고 보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 MBK가 이제 자꾸 저기 해갖고 문제 없을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보시면 최은범 회장의 경영 능력이 검증 안 네.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나무 주제에. 그러면 MBK는 경영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MBK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잘할 거니까 경영 실력이 없는 최은범이는 경영 포기하고 MBK 넘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MBK가 경영이 있냐는 거죠. 보면은 한결같이 다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2008년에 딜라이브 케이블 TV를 2조 2천억에 인수를 해서 지금 실적 악화로 채권당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팔을 2013년에 9,970억 원에 인수했는데 인수 후에 실적 악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새 네팔 별로 안 있잖아요. 예. 홈플러스를 2015년에 인수를 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9년째 재매각을 못하고 있죠. BHC 치킨 프랜차이즈 5,700억 투자해서 일대주에 올랐는데 가맹적 차취 논란. 국산 닭 안 쓰고 브라질산 닭 쓰고. 지금 BHC가 옛날보다 맛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MBK가 인수해서 그래. 한국앤컴퍼니가 2023년에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참여해서 지분 공개 매수를 시도했다가 공개 매수 실패한 사례입니다. 한국앤컴퍼니 이전만 해도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를 신사협정 같은 거였는데 네. 23년부터 지금 심사협정 어기고 있어요. 하나의 더 강력한 무기를 얻기 위해 갖고 지금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상법 개정되면 결국은 이사들을 배임 횡령으로 걸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가 생기고. MBK가 지금까지 맡아갖고 제대로 경영해서 회사가 살아난 케이스가 단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경영 전문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예. 그냥 돈 빼먹는 전문가들이. 그렇죠. 예. 중국한테 안 판다고 약속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얘들은 약속해놓고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지금 이제 약속하면 안 지키는 게 국룰이잖아요. MBK는 더 그렇겠지. ING생명, 신한라이프입니다, 지금. 2013년 12월 인수해서 6개월 후에 기존 임원 약 50%를 퇴직을 시켰고, 평직원 30% 감축 목표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2017년 지분 40%, 2018년에 잔여 지분을 매각해서 현 신한라이프가 됐는데 처음에 이거 넘길 때 매수자가 없어갖고 중국한테 넘기려고 했어요, 이것도. 홈플러스가 2015년 인수해갖고 직원을 약 5,000명, 간접 고용 직원 약 5,000명에서 총 10,000명 잘랐습니다, 10,000명. 그리고 현재 매각 추진 중이고요. 이때도 안 자른다 그랬다고! 고용 승계하겠다 그랬다고! 두산공작기계 현 DN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인수해갖고 외국 기업 투자자의 매각 타진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2019년 DN그룹에 매각했습니다. MBK는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두산공작기계 매각을 타진할 때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외국 투자자들과도 매각 협상을 벌인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전과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토종사모펀드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MBK는 다양한 외국 LP의 투자를 받는 만큼 사실상 무국적 자본이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LP들의 이름을 안 밝혀요. LP들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숨는다니까. 중국 애들이 MBK 이 투자펀드 조합에 가입해갖고 고려하는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몰라요.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다면 매수자의 국적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MBK 파트너스 윤종화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외국 자본 논란에 대해 갖고 펀드 출자금의 75%가량이 해외, 25%가량이 국내다 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4분의 3이 해외 자금이에요. 4분의 1만 한국 자금이에요. 근데 이게 토종 사모펀드입니까? 이 중에서 얼마가 중국일지 알 수가 없어.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니까요. 밝히질 않는다니까. 사모펀드는 가장 큰 장점이자 문제점이 불투명성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사모펀드 가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홈플러스가 지금 폐점되고 매각된 점포가 총 11개고요. 10,000명 잘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제 이 JTBC 드라마 웹툰으로도 되게 유명했던 송곳. 그 얘기입니다. 진짜 대단한 촉이 알 수 없다는 거죠. 냄새를 내가 기가 막히게 맡는다는 거죠. 진보와 보수, 문제는 프레임이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면 사람들이 코끼리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성준이 뭐라 그랬죠? 사모펀드에 돈 받은 거 절대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새끼 천벌 받을 거야 하는 얘기는 사모펀드를 생각하라고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하는 효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바보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안 읽어봤냐고. 이 명절 안 읽어봤냐고. 바보야. 땡전 한 푼 받은 적도 없는데 박순혁 작가라는 사람이 오버하는 거구나라고 누가 생각하겠냐고. 전북대 법대 나왔잖아요. 예. 아우 걔는 너무 수준 떨어져 진짜. 국회의원을 내가 그만두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정책위원장 자리에서 진짜 물러나야 돼. 자진 사퇴를 하시는 게 모양이 좋아요.